금일 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시장이 흔들흔들했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흔들흔들해요. 유럽도 약보합으로 끝났고, 그다음 미국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강한 편이다. 이건 달러당 엔의 월봉 차트고요. 2012년 10월 정도부터 상당히 급등을 했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아베 신조의 경제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BOJ의 구로다 총재를 2013년도 임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폈어요. 이렇게 해서 70엔대, 80엔이 안 됐던 달러당 엔이 120엔대까지 올라서 상당히 많이 갔죠. 한머니들이 막 몰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두 푼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리는 부분이고요. NC소프트의 과거 김택진 회장이죠. 지금 김택진 CEO가 상당한 수익을 냈던 엔화, 바로 그게 이 달러당 엔입니다. 금일은 일본 증시가 한 1.6%가 급락을 했고요. 또한 달러당 엔 역시도 엔화 강세 1.29% 정도가 빠졌어요. 여기서 일본 총리 사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서 CNBC 칼럼에서는 현재는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차기 총리가 누가 나와서 이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2012년도 8월 16일이고요. 12년도 8월 10일경에 우리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을 했어요. 독도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 두 번째로는 일왕이 한국을 방문을 하려면 하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일본의 우익들이 집결하는 하나의 이유도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박수를 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일본 우익이 득세를 하면서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이 돼요. 이때 8월 이후에 자민당이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총리를 탄생하고, 그때 당시에 일본 경제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제 2012년도 당시 일본 경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달러당 엔이 70엔, 80엔 정도까지 뿐이 안 가고요. 2012년 12월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정권 탈환을 했다라고 해서 자민당의 압승에 일본 총리 아베가 있었죠.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본의 선거제도는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서양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죠. 미국의 양원제, 이런 상원, 하원, 양원제가 있는데 일본 역시도 양원제를 도입을 한 거예요. 참의원이라는 거는 상원제고요.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 총선이다라고 하면은 중의원 선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상원은 6년 임기예요. 6년 임기인데 3년마다 절반을 바꿔요. 그 3년마다 개선이다라고 해서 절반을 바꾸는 선거를 해요. 그리고 중의원은 임기는 4년인데 얘네들은 뭐 임기 4년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제 선거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일본 총리가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황당한 거죠. 국회에 대해서는 일본 총리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2017년도에 선거한 이유는 난리가 났었죠. 뭐 사학재단 비리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베 신조 사학재단 그 와이프에 대한 뭐 사학재단 비리가 있다. 막 굉장히 일본이 들쑥날쑥했었어요. 근데 그냥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아베 신조가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선거 통해가지고 재신임 돼가지고 그럼 묻어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에 문제를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이 물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해가지고 다시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베 중앙은행의 공격적 통화정책 완화 압박을 하고 자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아베가 이제 총리가 되기 전이에요.
자민당 총재 신분으로서 중앙은행의 공격적 통화정책 완화를 압박했다. 2012년도 12월 19일 일본 증시가 1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가지고 엔저를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베 정권이 출범했다. 26일 날 아베 정권이 출범을 하고요. 구로다 BOJ 총재를 임명했다. 해가지고 2013년 3월 15일 그 이전부터 구로다 총재가 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이 됐었어요. 보시면은 이게 77엔대에서 3월에 90엔대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죠. 특히 기축 통화가 20%가 올랐다. 엔저 달러 강세, 엔화 약세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20%가 올랐다라는 거는 토요타가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20%를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량이 팔려도 20%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대립되는 만약 일본의 신일본 제철은 상당히 올라가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못 올랐죠. 토요타와 현대차 가격 경쟁력에서 없는 거죠. 일본의 니케이 225개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 내지는 내수주까지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증시 상승 효과를 폈자라고 할 수 있고요. 2018년도 3월 미소지은 구로다 57년 만에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연임했다. 측근들도 전혀 몰랐던 아베 사임, 궤양성 대장염 악화로 금일 사임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끝이 났죠. 지금 일본 경우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일 보시면은 이게 일본 니케이 차트인데 30분봉으로 보시고 갑자기 일본 아베가 사임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자 30분 사이에 종합 주가 지수가 3%가 급락을 했다가 한 2% 정도는 올라왔어요. 니케이라는 종목은 니케이는 225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225개의 산술 평균, 즉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니케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커요. 일본은 특히 통화 정책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때 횟집 깡통찬 펀드들이 상당하거든요. 전혀 예측을 못하고 박스권으로 매매를 했던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생에서의 그 변동성 축소 전략들 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스트랭글이라든지 스트레들 매도 내지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커버드 콜 전략들 뭐 서서히 움직이는 전략들 이런 헤지 펀드들이 많이 전략을 썼는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망한 거죠. 왜냐하면 옵션 변동성이 뭐 1000배가 터지고 막 그랬으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박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본은 벚꽃과 같은 그러한 장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80년대 중반에 프라자 합의 이후 환율 일괄 타결 80년대 중후반 돈이 막 내수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갈 곳을 잃어가지고 내수가 확장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가면서 전 세계 증시 10대 기업 중에 9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도쿄 집값이 뭐 평당 10억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 당시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32평 아파트가 뭐 5천만 원 막 이랬을 때였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됩니다.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 깡통 차고 왜 깡통 차냐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은행 여신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일본 정부가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여신을 막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안 하잖아요. 신용을 써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은 한 100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1조를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날 바로 여신이 끊어져 버리니까 은행에서 바로 대출 갚아라. 집을 팔아야지 돈을 갚는데 집을 못 팔잖아요. 내놔도 누가 삽니까? 결국에는 뭐 이 100억짜리 도쿄의 아파트, 뭐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들 그런 질비한 거를 뭐 100채를 보유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깡통 찬 거예요. 야반 도주하고 그냥 다 손 띄고 전부 깡통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조 부자들이 그냥 은행 여신 다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 부채가 막 2천억, 1000억, 뭐 500억 이런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경대 교수였고
그리고 사회 인사였고 기업의 그 중진이었고 막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도쿄역 앞에서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고 과거에는 상당한 자산가였던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베에 대한 평가를 별로 안 좋게 봐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그 효과를 이뤘다라고 보고요. 이 CNBC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20년간 불황을 극복한 총리가 아닌가. 만약에 아베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엔고 해가지고 일본 니케이 지수 안에서 10,000포인트나 제대로 갔을까요?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다수당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 뉴스 일면에 실렸는데 달러와 엔 같은 기축통화인데 미국의 승인 없이는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본인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 드려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었어요. 뭐 은행은 제로금리에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그러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고 주식시장 소액 주주들한 세금을 6개월 면제 세금을 못 걷는 부분들은 소비세를 좀 인상을 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특별 소비세 하면 10%잖아요. 얘네들이 8%인가 아마 그래요.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올리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민당이 지금 거의 8년 정도를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본의 부분들. 왜냐하면 이 돌발적인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자기 인생을 바꿀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수가 10%가 급락하는 경우도 봤고요.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이면서 먼저 움직입니다. 엔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뭐 한 몇 분의 텀을 둘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슈 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숏배팅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와도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숏배팅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매력은 한순간에 헤지펀드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깡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역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하나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드려요. 성욱 투자하십시오.